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미국 증시 하락에도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지난주 중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중국 방역 완화 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 11월 4일이죠.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가 오른 234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7월 저점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네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0.2포인트가 내린 69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업종 대표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 개별 종목 간의 주가 차별화가 심화된 그런 모습이었네요. 자,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일본 증시는 0.3%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요. 대만 증시는 1.8% 상승 마감. 중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인데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5.3%, 홍콩 항생지수가 8.7%나 급등을 했네요. 자, 이렇게 상승한 이유와 그리고 국내 관련 종목, 수혜 종목에 대해서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무료 문자 정보 신청이라고 있죠. 시장 하락에 따른 어려운 장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종목이죠. 그러니까는 정부 정책과 증시 주요 일정, 좀 화면에 보이시죠? 지난주에 이제 보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뭐 11월 첫째 주 주요 일정 했어요. 보면은 탄소 중립 엑스포가요, 11월 2일서부터 열렸죠. 그리고 또 제1회 수소의 날 기념식,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 그리고 이 비쌀만 왕세자 이달 중순 방한 예정, 또 보잉 CEO 방학, 뭐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죠. 이런 식으로 증시 주요 일정과 관련 종목군들을 보내드리니까요. 뭐 여기서 차트 완성도라든지 이러한 부분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나. 이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특징주 분석을 통하고 또 이 가끔 방송을 통해서 조정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서요. 성함하고 무료로 문자 정보를 받는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월요일서부터 카톡으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정보를 발송을 하니까요. 요 아까 말씀드린 010-242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요, 꼭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주말에 5일 만에, 특히 나스닥 지수는 5일 만에 상승을 했네요. 다우가 1.2% 상승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1.4%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5일 만에 상승이죠. 1.2% 상승을 하면서 5.6%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 심리면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스닥 지수가 나흘 연속 크게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에 3.5% 상승했었죠. 미국 증시는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데 우리 증시는 올랐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5일 만에 상승을 했을 때 과연 국내 증시, 그러니까 힘이 있고 더 띄울 힘이 있다면요, 월요일 날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5일 만에 상승했는데 하락을 한다면요, 그렇게 심은 시장을 강하게 보죠. 그러면 목표치를 조금 낮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심리 부분이 돼서 내일 뜨면은 상당히 앞으로 뭐 연말 랠리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배경을 보면은 바로 FOMC 회의 때문이죠. 자이언트 4회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데다가 또 파월 연중 의장이 매파죠.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국내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이 있죠. 자, 그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증시 상승 역량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외국인 수급상을 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올해 초에 3,000포인트대에서 2,600 밑에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5월 말에 2,700 수준까지 반등을 줬죠. 자, 이때 보면요, 5월 말까지 가는 지수가 아마 2,680 올 거예요. 그때까지 10조 원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매도하다가 6월 달 들어서 또 큰 폭의 하락이 보이죠. 한 달 동안. 이때 외국인들 매도한 게 5조 5천억. 여기가 5조 5천억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2,700선에서 2,300선까지 하락하고 7, 8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2,430까지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때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5조 9천억. 그러면 6월 달에 매도한 것보다 더 많이 매수했죠. 그렇죠? 그리고 9월 달 들어서 지수가 2134포인트까지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9월 매도한 게 2조 5천억에 그쳤다. 그러면 9월 하순 9월 29일서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 매수한 게 4조 9천 2배가 되죠. 그러면은 지난 6월달 2,700선 수준에서 지금까지 11월 4일까지 외국인들이 오히려 순매수,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 매집이 물량이 늘려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지난 금요일에도요, 외국인들이 거래 수정 속에 400억을 했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1조 4천억 순매수 흐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이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대만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한국 증시로 들어온다 그랬죠. 또 하나, 요번에 중국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집권이 현실화되면서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주요 연기금에서 신흥국 증시 내 중국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한국 증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퇴직 교직원 연금은요, 이 신흥 증시에서 이 중국 비중을 35.4%에서 10.7%, 반을 줄이는 거예요. 50%를 줄여서 한국 등 신흥 다른 여타 주요 증시에 매수하는데 한국 비중은요 11.2%에서 10.3%로 늘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갈등은 순간적으로 없어지지 않죠. 이러면 한국의 비중은 외국인들의 비중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고 또 하나는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번에 미국 증시가 4%예요. 지난번 연준에서 내년 목표치를 4.75 봤는데 이번에 조금 더 높인다 해서 한 5% 정도 보죠. 그러면 4.4% 한번 12월 때 올리면 4.5.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강도 금리는 피크 아웃이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 그걸로 인해서 올해 3,000에서 2,100까지 빠졌던 부분에 대한 안도 랠리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기 침체죠. 근데 그거는 내년 정도 수준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그것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렇죠? 아직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과 그 기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좀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면서 조금 시장을 연말 랠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중국 방역 완화 기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중국 상하이와 홍콩 지수가 5%와 8%대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승을 했어요. 상승한 배경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죠. 지난 1일서부터 그럼 소식이 돌았는데요. 특히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4일에도 블룸버그에 의하면 중국이 해외에서 코로나 감염돼 입국한 승객을 싣고 온 항공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할 걸로 검토를 했어요.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자, 이건요, 그 전서부터 올해 뭐 여름이라든지 봄에도 제20차 전국 당대회 이후에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 나왔어서 그 부분 전국 당대회 끝나고서부터 완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들 봐야겠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지역 봉쇄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한 종목군들이 이제는 수혜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가장 우리 하모니의 관심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 있죠? 삼성전기가 3분기 영업이익이 3,110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2%나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이 IT용 세트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 역량이죠. 그러니까 즉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 부진했기 때문에 삼성전기 실적도 부진했다. 근데 요번에 중국 방역, 그러니까 지역 봉쇄가 이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시장도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기도 수혜가 되죠. 자, 또 하나는요. 이 외국인 수급, 아까 말했던 이제 수급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한번 삼성전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자, 삼성전기가 지난 9월 30날 저점을 형성하고 좀 바닥을 다지면서 지난 금요일에 3,000원 2.5% 상승을 했는데요. 수급적인 사항을 보면은 지난 언제죠? 9월 28일인가요? 그렇죠? 9월 23일서부터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매수하고, 자, 9월 23일이면요 주가가 얼마냐 하면은 이 12만 12만 원대, 12만 원, 그렇죠? 12. 그러면 지금 가격대 이때 고점이 12만 4천 원이니까는 저점이 종가가 12만 원이고, 그러면 이때서부터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사는 동안에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건 바닥권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이 4만 4천 주 샀고 기간이 4만 9천 주나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9만 3천 주 매도죠. 자, 이렇게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실적 부분도 좋아지고, 또 저평가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다 그러죠. 자, 여기 보면요, 이 퍼가 지금 삼성전기 퍼가 10.7배, 그리고 PBR이 2.4배 되겠죠. 지금 상당히 저평가 수준이고, 실적도 내년서부터 회복이 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우리가 이제 MLCC, 이것이 이제 삼성전기의 매출 비중이 좀 큰데, 이것이 스마트폰 부품이 부진하다 보니까는 그동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접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뿐이 아니라 전장용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도 수요가 견제해서 내년서부터 조금 의미 있는 매출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죠? 이것도 이제 정장용 고수용 카메라 공급이 확대 내면도 될 거고, 또 패키지 기판, 이거는 이제 고부가 계속적으로 실적을 뒷받침했던 부분이 바로 또 패키지 기판에서 전반적으로 내년서부터 실적도 회복이 되고, 지금 또 지금 현재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또 중국 방역 완화로 인해서 수혜에서 낙폭에 따른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12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 뭐 위에서는 그렇지만 12만 원 전후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인데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장중에, 어제 금요일날 장중에 정보 문자를 보내드릴 때, 그죠? 이 중국과 홍콩 지수가 크게 급등한다. 그러면 그동안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을 관심해서 우리가 문자 보낸 내용에 삼성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 부진 회복 기대, 롯데 관광 개발, 중국 관광객, 제주도 여행 증가 기대, 그죠? 특히 이제 카지노 쪽이 되겠는데요. 자, 롯데 관광개발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죠? 10,000원 미만까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죠. 제주와 일본, 홍콩 등 해외를 잇는 국제선 재개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가한 동계 그러니까 겨울 국제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표에 따르면은 제주, 일본 그리고 주 3회 그리고 제주 그리고 이제 도쿄 주 3회 그죠? 오사카 주 7회 홍콩 8회 등 지금 한 26회 정기편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지금 현재 한 15회 정도 뭐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방콕 중국 시안 등 그죠? 그래서 15회에서 총 41회로 대폭 증가가 된다. 이렇게 관광객 항공편이 직항이 늘어나면 당연히 관광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제주 직항 노선 확대로 카지노를 중심으로 드림타워 실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래서 금요일 아침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그죠? 강세 흐름이죠. 뭐 아모레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는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클리오, 코스맥스 그죠? 그러니까 중국 방역 완화로 봉쇄가 완화되면은 당연히 화장품, 여행 그리고 삼성전기 특히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삼성전기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에서 아까 말대로 한 12만원 전후로 하면은 뭐 크게 우려될 사항은 좀 없지 않나라뇨. 그리고 삼성전기가 또 하나 저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됩니다. 전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되는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로 매수는 삼성전기도 업종 대표주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죠.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지난 금요일에 14%죠. 확 나왔어요. 일단 거래량 증가라든지 장대 양봉 바닥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 종목은 뭐 10,000원 밑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좀 해주는 것은 이 종목은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모레지라든지 그렇죠?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다 화장품 관련주죠. 클리오죠. 이러한 종목군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만 가고 중소형 개별 종목 바꿨는데 아마 11월 15일이죠.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은 대형주들은 좀 고전에 다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지금 안 좋은 중소형 종목군도 좀 발표가 많이 나와서 중소형 종목군들의 매수가 지금 몰리지 않는데 저는 이번 연말 장세에서는 좀 개별 종목 연말 연초에 개별 종목의 화려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 기대감은 계속 시장만 안정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특히 최근에 뭐 작년 재작년에 그죠? 이 연말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뭐 시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죠? 주식 양도소득세는 좀 우려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특히 연말에 만약에 이제 예상한 대로요 화려한 종목 장세가 온다라면 올해 내내 부진했던 수익률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